이거 의사 얘기 살짝만 할게요. 이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뉴질랜드에서 의사로 등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바로 전환이 될 거고, 여기 UK Irish 뭐 그레주에이트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시험 보는 방법 따로 있고, 그리고 Comparable Health System 뭐 이런 게 막 다 따로 있었는데, 사실 한국은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되진 않아서 시험을 보는 쪽으로 아마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초였죠. 이번 주 초에 발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Comparable Health System Countries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의사 면허 소지자들은 시험을 더 보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나라가 이 Comparable Health System Pathway에 포함이 되고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함께 좀 보면은, 당연히 의대 졸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최소 33개월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주에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파트 같은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근무를 했던 파트가 Similar Area of Medicine 이라고 해서 뉴질랜드에서 좀 약간 제한하는 포지션 중에 좀 비슷한 그런 뭐 메디슨이라고 하면 내과, 최소 못해도 한 내과 그 정도 계열, 메디슨 계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 comparable 하다고 이제 발표된 그 나라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아메리칸 보드나 캐네디안 뭐 이런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fitness of registration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대신에 경력은 필요해요. 33개월이니까 거의 3년의 경력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 3년의 경력을 그냥 아무 뭐 피부과 이런 데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살짝 좀 걸리는 게, 이게 인턴 경력까지 쳐지는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인턴부터 해가지고 경력으로 아마 치는 거겠죠? 인턴하고 그럼 레지던트 2년 차까지는 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과가 요새 한국은 3년, 외과도 3년이고 내과도 3년이라서,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한국에서 수련이 끝내고 한국에서 전문의 하지 뉴질랜드를 왜 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같이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완료하면 Working Under Supervision이라고 해서 1년 정도는 슈퍼비전 아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있고, 이제 뭐 이후에 뭐 제너럴 스코프로 어떻게 프로그레션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How to Register의 이제 프로세스랑 Fitness of Registration 해야 되고,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있고, 그리고 뭐 이제 Declaration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위 내야 되고, 지금 현재 뭐 면허 등록이 이제 요구사항이 맞는지 보는 거랑, 뭐 Qualification Verification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Certificate of Professional Status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굿스탠딩이랑 비슷한 그런 거겠죠?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이거 좀 볼까요? IELTS 27이고 OET 350 B 이상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 OET는 메디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널싱 말고 메디슨으로 B 이상 350 이상 받으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혹시 연봉이 궁금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협상해가지고 바뀐 거거든요.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 하우스 오피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주는데, 본인이 지금 제리아트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이어 4의 레지스트라니까, 제리아트릭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D에 해당이 돼서 이어 4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F 카테고리에서 일을 하는 이어 1 하우스 오피서는 확실히 많이 못 받죠. 대신에 연차가 차고 스페셜리스트를 따면 좀 달라진다. 예. 제일, 그리고 솔직히 가장 높은 급여 보면은 간호사보다는 어찌됐든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A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어 9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23만 6천 달러 정도? 근데 레지스트라를 이어 9까지 한다는 것도 신기해. 한국의 레지던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어 9까지 한다고? 신기해. 아직 전문과를 정하지 않았거나 시험을 미루는 경우 레지스트라를 오래 하기도 한답니다.
Salary category is determined for all runs through the run review process. 그래서 무슨 프로세스에 따라서 디파트먼트의 카테고리가 정해지나 봐요. 그리고 뭐 ED나 ICU는 최소 못해도 C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allowance 같은 게 좀 붙는데 ED, ICU, NICU, PICU 이런 데 일을 하면 뭐 7,000불, 연간 7,000불 용돈 받는다.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지방 지역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은 베이스 샐러리의 5% 이상을 더 용돈으로 받는다 하는데 이거 안 받고 그냥 도시에 있겠죠? 그리고 시프트가 이거는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위켄드 주말에 근무를 하면은 시간당 140불인 거겠죠? 아닌가? 시프트당인가? 시프트당 140불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니죠? 나이트 근무 시간당 170불 준다는 거라고 믿고 싶은데 알 수 없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에디셔널 듀티의 시프트 금액표는 시간당 금액이고요. 크로스오버란 식리부 등으로 인해 비는 자리가 있어 그 업무까지 본인이 커버하게 되면 시프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트라 연차는 하우스 오피서 경력까지 쳐서 받는 거라 하우스 오피서 2년하고 레지되면 이어 3로 시작하는 거라고 하네요. 정보 공유해 주신 닥터 K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잘못 전달된 사항이나 추가로 언급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수련의 친구들은 뭐 한국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을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을 거라서 대신에 근무 시간 확실하게 훨씬 낫겠죠. 한국은 전공의법이 생겨가지고 주당 80시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대신 전문이 있다면 또 뭐 달라질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잠시 같이 볼게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뉴질랜드 그 시티즌이나 아니면은 뉴질랜드 퍼머넌트 레지던시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뉴질랜드 레지던시면은 해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 임시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도 뉴질랜드 경찰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원래는 풀 라이센스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원하는 데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리스트릭트여도 상관없다. 대신에 이제 폴리스 칼리지를 시작하기 전에는 풀 라이센스로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좀 더 완화가 됐죠. Pay and benefits. 돈도 또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트레이닝 20주 트레이닝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봉 63,000불을 받고요.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1년차 83,000불. 간호사 1년차보다 돈 더 잘 받는 것 같죠? 그리고 5년차 애뉴얼 샐러리 91,000불.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트 수당이나 이런 게 또 더 붙으면 또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